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산 수업고 사회참여 동아리 안가주망입니다. 저희 안가주망은 직접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 그 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회 문제는 청소년 아침 결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아침 결식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결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생 39%의 결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침 결식률을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도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침 결식률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인체는 정상적으로 혈당을 유지하고 이는 건강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동시에 평생의 식생활을 좌우하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나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공격적인 성향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아침 결식을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고등학생의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를 장려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침 결식의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및 아침 식사 장려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아침 식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학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더 확대되어 현재 국내의 수많은 대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연계하여 천원학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인 대학생들에게도 건강 증진과 학업 능률 상승을 위하여 아침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데 성장기에 놓인 초, 중고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할 뿐더러 그 기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학교들과 일반 고등학교와의 학업 성취 수준 및 교육 서비스 차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숙형 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차이로도 벌어지고 있으며 더 큰 문제로 지역의 차이, 국가의 차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실예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형 모닝 및 시범학교로 선일여중 정의여고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서울형 모닝밀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줘서 청소년의 식습관과 식이섭취 상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개선을 보여 아침밥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 프로젝트는 필연적인 문제점을 소환하였습니다. 선일여중의 경우 한 해 예산을 4천만 원으로 잡고 있으며 여기엔 교육청이 지원하는 1,000만 원, 지자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비도 일부 투입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교사와 급식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아들. 엄마가 아침밥 이번에 아침밥이 너무 창설돼서 엄마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고 아침밥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엄마가 사랑해. 나도 아침밥을 먹으니까 너무 상쾌하고 좋다. 제 아침밥 챙겨주는 것도 정말 일이었는데 드디어 나도 한숨 돌릴 수 있겠네. 1,000원의 아침밥이 아니라 10,000원 행복이야. 아니 박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아침밥까지 챙겨주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다 쓰고 일을 그만두던지 해야지. 선생님들 진짜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점심만 제공하는 것도 일처리가 얼마나 힘든데 아침까지 제공하다니요. 저 병나겠어요, 병.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소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렸으며 2008년부터 청소년 아침 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아침 식사 무상 지원 또는 할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아침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12년에 총 1,29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영국은 1988년에 미국보다도 앞서 아침밥 클럽을 시작하였고 이는 학교, 지역사회, 기업, 자선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2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앙다주망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대안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련된 현행 법률은 학교급식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현행 법률로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3조 급식에 대한 권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1항이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3조 급식에 대한 권리를 통해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을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제4조 제2호에선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구설학교의 학교급식은 저녁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숙형 학교나 시범사업 운영 등의 이유로 아침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침급식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침급식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어 이미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침급식을 제공할 학교들이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현행 정책으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 경기도에 초등학생 아침급식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이들의 아침 결식률이 증가했고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식단의 아침을 집으로 배달시켜준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심쿵 약속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에게 아침밥, 방학, 점심밥과 같은 아침밥을 제공하여 이 정책 대상을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위 정책들은 모두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대상이 초등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 정책입니다. 위에서 본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침 결식률은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책 적용 대상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고 매우 만족도가 높은 아침 식사 사업인데 학업을 이어나가고 개발하며 성장 중인 청소년들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 정책처럼 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공공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PPT는 2022년 28개교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재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깨달았는지 묻는 설문에 91.8%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속에 희망을 묻는 설문에 98.7%가 그렇다라고 답하며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제공해주는 것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고 저희는 학업에 열중하며 성장 중인 청소년들에게도 아침 식사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7월 저희는 파주시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아침 식사 희망 여부와 천원 아침밥 정책 희망 여부에 관한 설문은 둘 다 80%를 웃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역시 천원 아침밥 정책의 희망 여부가 무려 89%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아침 식사 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공부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학습 효율 향상과 영양 제공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천안 아침밥 프로젝트의 확대를 원한다는 답변과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설문을 통해 저희는 아침 식사가 학업 능률 상승과 신체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아침 식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학습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큰 기여를 합니다. 고등학교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는 파주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목적은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통해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 학업 수행 시 두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정상적인 공급을 도와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 운영을 제안했으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는 시범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정해 한 학기씩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배급의 형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유 배급의 형태로 업체에서 간편식을 배달해주면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제공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침밥의 총 비용은 4,000원이지만 프로젝트 이름과 같이 자기부담금은 1,000원으로 진행될 것이고 파주시에서 3,000원의 지원금을 받아 그 총액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총 비용 4,000원 중 3,000원은 지원금이고 1,000원만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점에서 다 지원받지 않고 왜 굳이 1,00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비용을 무료로 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의 금액을 1,000원으로 측정한 이유는 첫 번째, 익숙한 1,000원이라는 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며 두 번째, 무료로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음식 낭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식의 형태를 간편식으로 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급식을 간편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앞서 보여드린 선일여중에서 발생한 교사와 급식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급식 종사 근로자들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학교에 일찍 나와 아침 자습을 하는 경우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을 아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 소비량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공급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결국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정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에서는 식단에 한식이나 쌀도그, 쌀국수, 쌀빵, 쌀우동 등 쌀을 활용한 메뉴가 제공되며 이것을 통해 소비되는 쌀의 양은 연간 무려 약 300만 톤 가량으로 쌀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역다윈 농협과 시가 협의한 파주시 쌀을 이용한 간편식 제공을 제안합니다. 또한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맛집이 협업하여 간편식 개발 및 지역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를 제안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이 농촌 쌀 소비량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이 좋은 파주시를 찾으며 파주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정책 의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제인식하는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공중의제가 되고 그것 중 일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정책 의제가 됩니다. 이미 이것이 아젠다가 형성된 프로세스이며 저희는 이 프로세스에 맞춰 실행했습니다. 첫째,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를 위해 수차례 동아리 내 자료조사 및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본교인 문산수업부와 인근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저희는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8일 파주시 청소년 재단 및 파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파라솔에 지원해 천원 아침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통해 파주시와 파주시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5번째 모든 발표 제한 시간이 종료가 돼서 발표는 여기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원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 추천한 거죠? 순서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점심이 싹 두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간편식을 제공하겠다 이제 조리 종사자는 이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겠는데 간편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간편식을 이제 쌀빵이나 뭐 쌀로 그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아니면 장단콩 두부로 만든 푸딩 이런 것과 같이 간편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급식을 나눠줘야 되는 급식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교사도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간편식을 간단하게 배부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자 했습니다. 네, 양설 심사위원께서 질문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못하신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내주신 그 보고서를 읽다가 파주시 교육장인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파주시 교육청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한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시고 학교가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도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 한번 이야기해보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속한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요구했고 그래서 먼저 파주시청에 연락을 했는데 시간 부족의 관계로 시청과 이제 접선을 시도하다가 이제 교육지원청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이제 박정 국회의원님이나 유두덕 국회의원님과 인터뷰를 응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받았으나 시간이 참 부족한 관계로 그것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우리 심사위원분 마이크를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 하상흥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 아침밥 4,000원이라는 그 단가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저희가 간편식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의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혹시나 네, 네. 우리 초등학생, 표선 초등학생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조금 돼서 마무리 어필할 수 있는 말이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발표 못한 부분을 조금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앞으로 캠페인 저희가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파주시장님과 아니면 교육지원청과의 연락을 닿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단계로는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교육장님과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요. 아직 국회의원님들과는 시간상의 부족으로 응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만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젠다 선포식에 참여함으로써 저희의 이런 청소년 아침 결식의 문제를 알리고자 하였고 그것도 또한 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다들 아침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꼭 이게 실현되어서 아침을 꼭 보장받아 좀 더 수능도 잘 보고 공부도 더 잘 할 수 있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아리가 사회참여에 관한 동아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제로 막 찾아보다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소년 아침 결식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으로 마련해보고자 이런저런 문의도 해보고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정책 제안 대회에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윗선으로 전달되는 게. 그래서 이런 대회에 참여해보면 좀 더 전달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험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들 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걸 좀 많이 진짜 절실히 깨닫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아 이게 진짜 사회 문제다 진짜 절실하다 그때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나갔을 때 그걸 준비하면서 막 논문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아직도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 할 때도 좀 딱 유레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어쨌든 대회를 준비하려면 많은 걸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대회 준비하면서 너무 수고 많았고 잘 되면 이제 더 경험을 쌓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대회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잘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가주망 화이팅! 학생들이 성장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1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회 참여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들마다 다 성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뭐 시장님께 전화를 할 때도 애들이 두근거려서 전화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차차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서 전화도 하고 막 직접 찾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뭐 서면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매 순간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회가 확대돼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동아리 자체가 사회참여 동아리다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더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조금 아이들도 아쉬워하고 저도 그랬던 부분인데 발표 시간이 15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활동을 다 이제 소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발표 시간이 확보가 좀만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